동일 세대원에게 상속받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동일 세대원인 남편이 사망하여 부인이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양도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에 부인은 상속 개시일 전에 남편과 계속 거주, 개시일 이후에는 더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 이게 포인트예요. 사망 이후에는 A주택에 더 이상 거주를 하지 않았어요. 이때 비과세하고 장기보유 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 문제인데, 남편이 2010년도에 취득을 해서 부인하고 둘이 같이 살다가 2018년도에 사망을 했어요. 한 8년 정도 보유 거주를 했네요. 이제 부인이 취득하고 나서 2022년도에 이걸 양도를 하는데, 부인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4년 정도만, 자기 명의로 된 거는 4년 정도잖아요. 4년 정도. 그러면 4년 정도 보유하고 거주는 또 이때 이후로는 거주를 아예 안 했죠. 거주를 안 하고 뭐 아들내미 집에 가서 같이 산 건가요, 혹시? 그거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거주를 안 했어요. 부인 입장에서는. 거주를 안 했으면은 거주는 0인가요? 이제 이런 문제예요. 우리가 몇 년 보유했냐, 몇 년 거주했느냐에 따라서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장기보유 공제가 엄청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로는 비과세가 되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결정이 될 거고, 두 번째로는 비과세가 된다 그러면 장기보유 공제가 몇 프로가 될 것이냐, 뭐 이런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될 건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동일세대원 상속주택 비과세 판정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자, 1주택자 비과세를 판정할 때는 상속인하고 피상속인의 보유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통산한다라는 거죠. 지금 동일세대원일 때 얘기해요. 동일세대원일 때. 그 남편하고 부인은 동일세대원이었겠죠. 그래서 통산해서 판정을 하기 때문에, 아까 같은 경우는 전 페이지에서 통산하면 어떻게 되죠? 보유기간은 지금 이때부터 남편 거 통산하면은 2022년이니까 12년 정도가 될 거고, 거주기간은 통산하면 8년 정도가 되겠네요. 내 거는 비록 카운팅이 안 되더라도 통산을 한다. 중요한 건 동일세대원일 때예요. 그 다음, 자, 1주택자 비과세 판정시예요. 판정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 장기보유.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장기보유 공제 이거 있죠. 장기보유 공제는 보통은 원래는 1년당 2%, 연당 2%,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연당 2%를 공제해 주는 게 원칙인데, 1주택자이면서 2년을 거주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라고 하면은 보유기간 곱하기 보유기간은 연당 4%, 거주기간도 연당 4% 해서 굉장히 공제를 많이 해줘요. 1주택자가 2년 거주, 이거 엔드 요건이에요. 이거 오어 아니에요. 엔드예요. 그래서 4%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적용된다라고 하면 1주택자이면서 동시에 엔드로 2년 거주까지 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적용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이것도 통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남편 것까지 통산하면 당연히 보유 거주를 이미 8년을 한 상태에서 사망했으니까 당연히 가능하겠네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3번인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정작 계산할 때는요, 이거는 적용을 할지 말지 여부예요. 4% 장특공 특례율을 적용할지 말지를 따질 때는 통산을 해서 판정을 하는데, 정작 계산을 들어가는 거는 이 상속인,
남편은 상관없다라는 거죠. 상속인의 보유 거주 기간만 갖고 따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보시면 1주택자 비과세를 판정 시, 이 시자를 붙여볼게요. 판정 시. 그 다음 2번 4%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지 말지 여부를 판정 시. 뭔가를 판정할 때는 통산을 해가지고 판정을 하고, 이제 통산을 해서 이거 적용해도 되겠다, 비과세 적용해도 되겠다, 4% 장특공 적용해도 되겠다 라는 판단이 섰으면은 이제 계산이 들어가줘야 되잖아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계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정작 계산을 할 때는 남편인 피상속인이 쏙 빠지고 상속인의 보유 거주 기간만 갖고 따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 페이지 보시면은 판정을 할 때는 이거 두 개가 통산이 되니까, 어차피 여기는 근데 보유기간만 통산이 될 거고 거주는 한 적이 없으니까 거주기간은 뭐 통산 하나만 하고, 근데 기존에 8년 거를 인정을 받다 보니까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하고, 두 번째로 4%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해도 되냐 마냐 라는 걸 판정할 때 하고, 둘 다 통산이 되니까 8년 보유 거주를 해버린 거잖아요. 이때 지금 8년 보유 거주, 2년 거주 플러스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잖아요. 2년 거주가 뭐예요? 8년 거주를 했다니까요. 8년 거주. 이게 통산이 돼버리면 남편께 인정이 되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판정할 때는 통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작 이제 장기보유공제 적용을 할 때는 계산을 할 때는 상속인인 부인의 보유 거주 기간만 가지고 계산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주를 안 했죠. 그래서 거주를 안 했기 때문에 거주 기간에 따른 연 4% 공제는 적용이 아예 안 되고, 보유 기간에 따른 연 4% 공제만 적용이 되겠죠. 보유 뭐 한 4년 2개월 했나요? 그러면 4년이죠. 5년이 안 됐으니까 4년이죠. 4년 곱하기 4% 하면 16%죠. 그래서 핵심은 판정 시에는 통산하고, 뭔가를 판정할 때 1주택자 비과세인지 판정할 때 4% 장특공을 적용해도 될지 말지를 판정할 때는 피상속인 상속인 기간을 통산을 하고, 보유 거주 기간을, 그 다음에 판정이 끝난 이후에 정작 계산이 들어갈 때는 상속인의 보유 거주 기간만을 가지고 계산이 들어간다 라는 게 포인트입니다.